지금부터는 반도체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반도체 전문가 이봉렬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봉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싱가포르 지금 몇 시인가요? 지금 여기 1시간 차이가 나서 여기는 아침 9시 45분입니다. 아침 9시 45분. 날씨는 요즘에 어떻습니까? 싱가포르는? 싱가포르는 1년 내내 덥죠. 12월 달에 이제 우기를 제외하고는 네. 늘 30도. 예, 그렇습니다. 서울도 무지 덥습니다. 지금. 네, 싱가포르 날씨 시간까지 잠깐 좀 들어봤는데요. 이봉렬 시민기자께서 이제 오마이뉴스에 계속해서 연재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기사를 보내주셔서 아마 오마이뉴스 독자들께는 익숙한 또 그런 기자시기도 한데 저희 오마이 TV 시청자분들께 저희 오늘 첫 출연이시니까 인사 말씀 잠깐 들어볼까요? 예, 저는 네. 오마이뉴스 창간과 동시에 시민기자 등록해서 지금까지 이제 시민기자로서 기사를 쓰고 있고요. 네.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한 20년 전에 싱가포르로 지금 이민을 와서 여기서 지금 반도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직장도 반도체 쪽이었고 지금도 반도체 쪽을 하고 있어서 네. 반도체 관련한 기사를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사 또 여러 가지 의견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국내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예. 최근에 이제 챗 GTP 등장 예. 이후에 인공지능 AI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오픈 AI는 물론이고 구글, 아마존 최근에 애플까지 해서 AI 전략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요즘 AI 그래서 반도체 얘기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AI 반도체,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는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AI 반도체는 뭔지, 뭐가 다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AI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다음에 이를 통해서 추론한 결과를 내놓는 거잖아요. 네. 그건 AI고 이게 그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가 필요한데 네. 그걸 이제 AI 반도체라고 합니다. 근데 기존에 사용하던 인텔이나 AMD의 CPU는 어려운 계산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직렬 연산이라고 합니다. 하나 계산하고 그다음 걸 계산하고. 네. 그런데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는 이렇게 어려운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수식을 동시에 많이 계산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이건 이제 병렬 연산이라고 하는데 이건 보통 이제 컴퓨터 그래픽 카드에 쓰이는 GPU가 잘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GPU하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하나로 묶어서 AI 학습용 반도체를 만든 게 바로 AI 반도체고 보통 이제 이걸 AI 가속기라고 합니다. AI 가속기.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알던 인텔 칩 이렇게 얘기하면서 CPU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지금 필요한 것은 GPU와 메모리 반도체를 묶어서 AI 학습용 전문으로 하는 AI 반도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AI 가속기 반도체, AI 가속기 이걸 통해 가지고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석권하고 이 시장을 가져오는 그런 기업, 그런 국가가 앞으로 더 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기업은 어딘가요? 지금 한국에서도 주식하신 분들 다 아실 텐데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유명하죠. 엔비디아 게임 하시는 분들 많이 알 텐데 이제 보통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를 정말 잘 만드는 회사고요. 원래 이 젠슨 황 사장이 AMD에서 일을 했었어요. 거기 있다가 나와서 만든 건데 지금은 AI 가속기 시장이 한 90%를 거의 독식하고 있습니다. 거의 독점 체제네요. 독점 체제.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AI 시대에 AI 가속기도 90% 이상 독식하다 보니까 지금 어제 기준으로 미국에서 가장 비싼 주식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으로 엔비디아가 비싸다.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애플하고 2등을 다투는 가장 비싼 회사가 돼버렸죠. 와, 그래서 이 주가 상승이 정말 무서울 정도 빠르다. 그래서 많은 분들 이른바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아마 이제 한국에서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엔비디아가 AI 가속기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배경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기자님.
예, 요거는 이제 좀 기술적인 정보가 조금 필요한데 제가 최대한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인텔의 CPU나 엔비디아의 GPU는 이제 이미 많은 분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GPU가 GPGPU라고 변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GPGPU라고 하는 거는 네. General Purpose Computing on CPU, GPU. 그러니까 GPU 위에서 일반적인 목적을 위한 연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아하. 그래서 예전에는 이름이 GPU였는데, 네.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서 그래픽을 처리할 때는 GPU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컴퓨터를 벗어나서, 아하. 그리고 화면 그래픽 처리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네. 범용 목적으로 쓰이면서 GPGPU로 변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CPU를 대신해서 병렬 처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컴퓨터의 머리가 되겠다는 겁니다. 아, 예, 근데 GPU. 예. GPGPU. 예, 근데 이 GPU를 GPGPU로 변해서 사용하려면 뭔가 좀 새로운 도구가 필요한데 그게 엔비디아가 만든 쿠다라는 겁니다. 아. 이게 GPU를 범용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래밍 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구인데 네. 이걸 이용해서 GPU를 동작을 시키면 기존에 그래픽 처리만 하던 GPU가 이제는 비트코인 채굴을 위한 도구도 되기도 하고 AI 학습을 위한 가속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GPGPU 개념을 가장 먼저 도입하고 널리 퍼뜨리는 게 엔비디아예요. 그리고 AI 개발자들은 이 쿠다를 통해서 그 엔비디아 GPU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AI 시대의 개발자든 아니면 사업자든 모두가 다 엔비디아 제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툴이 엔비디아에서 만든 거니까. 툴이.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 제품을 사면 네. 프로그래밍보다 컴퓨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 제품이 가격이 낮고 또 성능이 좀 더 좋다고 하더라도 네. 다들 엔비디아 제품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실제로 성능도 엔비디아 제품이 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가 지금 시장을 완전히 석권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뭐 후발주자가 지금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을 기업이 글쎄요, 뭐 가능성이라고는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지금 뭐 AI 가속기를 만드는 회사가 엔비디아 말고도 네. AMD도 있고 인텔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AMD는 인텔하고 CPU로 경쟁을 해서 이긴 적이 있는 회사고 예. 인텔이야 뭐 CPU의 최강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엔비디아가 독주를 하고 있지만 이 두 회사가 저력을 발휘하면 네. 아마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을 차지할 겁니다. 아하. 그리고 지금 당장은 AI 칩 공급이 너무너무 부족해서 네. 다들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AMD와 인텔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은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독주가 장기간 이어지진 않겠지만 네. AMD와 인텔이 시장을 차지하더라도 그 중에서 가장 1등은 엔비디아가 될 겁니다. 아,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자, 예. 엔비디아 얘기를 쭉 해봤다면 결국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이 AI 열풍 속에서 어떻게 또 수익을 창출하고 살아남을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 우리 이 두 기업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은 주로 메모리를 많이 잘 만드는데 네. 이 AI 반도체 붐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왜 좋아졌냐면 AI 가속기에 꼭 필요한 게 네. 메모리입니다. 메모리가 많이 필요해요. 메모리, 예. 근데 그 메모리도 그냥 일반적으로 써왔던 메모리가 아니라 네.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아. 그런데 이걸 제일 먼저 만든 데가 SK 하이닉스였고 지금도 제일 많이 만들고 예. 모든 AI 가속기 회사들이 SK 하이닉스의 HBM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붐이 지금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회사에 굉장히 큰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도 뒤늦게 따라 붙어서 지금은 한 40% 정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HBM이
지금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회사에 굉장히 큰 기회를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엔비디아. 네. 예. 엔비디아나 AMD 같은 회사들은 GPU를 설계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걸 이제 팹리스 회사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설계를 해서 그 파운드리 회사, 대만의 TSMC나 삼성 같은 회사에다가 맡겨요. 네. 만들어 달라고. 예. 그런데 그 파운드리 회사 중에서 제일 큰 데가 대만의 TSMC고 그 다음이 삼성전자입니다. 물론 이제 그 갭이 좀 크긴 한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파운드리를 수주를 받는다면 네. 이것 역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아, 그렇군요. 자, 우리 회사들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SK하이닉스는 예. 성과를 더 많이 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예, 엔비디아의 그 HBM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대역폭 예. 메모리 이거를 예. 이제 공급하기 시작을 했고 올해는 AMD의 최첨단 AI 가속기를 파운드리 생산하는 게 좀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국 경제나 매일경제 같은 경제지들이 네. 지난해부터 이런 기사를 단독이라면서 여러 번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예. 아니 왜 저렇게 앞서 나가나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그 뉴스들은 지난해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예. 근데 오늘 날짜까지 오늘 딱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지 못하고 있고요. AMD에서도 파운드리 주문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나왔던 단독 기사들, 경제지에서 나왔던 거의 확정된 기사들이 네. 모두 다 앞서간 기사고 잘못된 기사라는 거죠. 오히려 네. 그 외신은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에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에서 테스트를 하는 도중에 발열도 많고 전력 소모 문제가 있어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지들이 보도하는 거하고 외신이 보도하고 있는 거는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삼성전자가 테스트 통과해서 납품을 했다라는 뉴스가 없어요. 그게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외신 보도가 맞는 겁니다. 아하. 이때까지 나왔던 한국의 경제지들 보도는 다 틀렸던 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HBM뿐만 아니라 AMD 파운드리 수주도 마찬가지예요. 예. AMD가 그 3나노 공정을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하는 삼성전자가 그 취한 공정 방식을 이용한 칩을 만들겠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언론들이 전부 다 삼성전자가 AMD에서 곧 수주를 받을 거다. 이미 받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이달 초에 그 리사수 AMD CEO가 그 루머를 이제 어느 기자가 물어봤죠. 네. 그 루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한 번도 특정 회사를 지목해서 얘기한 적이 없고 오히려 TSMC와 아주 견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HBM도 그렇고 AMD 파운드리도 그렇고 어떤 것도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확정된 게 없다라는 게 팩트다라고 예, 맞습니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니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AI 이 시대에도 잘 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납품하고 AMD 최첨단 AI 가속기 파운드리 위탁 생산하면 좋겠는데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좀 멀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한테 HBM을 납품하는 거 이건 삼성도 원하는 일이고 우리나라 국민들 다수가 원하는 일이고 그렇지만 사실 이걸 가장 원하는 회사가 어디냐면 엔비디아입니다. 아, 그래요? 왜 엔비디아가 그걸 가장 원하냐면 엔비디아는 지금 AI 가속기를 파는데 이게 개당 5천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개당 5천만 원이 넘는 AI 가속기를 못 만들어서 못 팔고 있어요. 근데 왜 못 만드느냐? HBM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공급하는 HBM만 가지고는 지금 시장 수요를 못 맞추기 때문에 지금 어디서라도 HBM을 더 받아와야 돼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 HBM을 만드는 그리고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딱 세 군데입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런데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차기 제품에는 마이크론 제품도 HBM도 탑재가 돼서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마이크론은 생산 캐파가 생산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비해서. 그래서
하이닉스 제품, 그 다음에 마이크론 제품을 받아도 네. 그래도 부족하다는 거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빨리 테스트를 통과해서 제발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해 주기를 가장 원하는 거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예요. 그래서 예. 젠슨 황 CEO가 그동안에 몇 차례나 삼성전자 HBM 아직 테스트 중이다. 곧 사용할 거다. 우리는 세 회사 모두에게서 HBM을 받을 거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아마 테스트 통과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 립 서비스를 가지고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 젠슨 황이 한마디 할 때마다 삼성전자 드디어 통과됐나 보다. 이미 그 납품 계약 맺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는 곧 납품을 할 겁니다. 테스트를 통과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런데 그게 올 6월 달이 될지 올 9월 달이 될지 올해 안에 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삼성전자가 하기 나름이다 지금은. 테스트 그렇죠. 통과하면 되니까 빨리 당장 될 것 같진 않다. 뭐 이렇게 저희가 조심스럽게 뭐 추측할 수도 있겠네요. 당장 뭐 6월 이번 달에 삼성전자 지금 뉴스를 보면 삼성전자 임원들 주 6일 근무하고 연구원들은 주 64시간 근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거 테스트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을 갈아 넣어서 했을 때 과연 더 좋은 성과가 나오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테스트 과정 저희가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의 점유율이 올해 1분기에 11% 떨어진 걸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른바 반도체 혹한기가 덮쳤던 지난해 1분기를 제외하고는 사상 최저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죠. 애플, 엔비디아, AMD 같이 파운드리를 맡길 대형 팹리스 회사들이 다들 TSMC만 찾아서 그런 겁니다. TSMC가 워낙 잘 만드니까요. 근데 삼성도 3나노 최신 탭이 있는데 왜 안 맡기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애플이 맡기는 반도체는 주로 애플의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쓰이잖아요. 그런데 삼성도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똑같이 만들어요. 그렇다면 애플이 삼성에게 파운드리를 맡긴다는 것은 경쟁 회사에게 향후 제품의 타임라인을 다 알려주는 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언제 어떤 제품을 개발해서 어떻게 출시를 할 거다라는 걸 다 알려주는 역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삼성전자의 제조 기술이나 품질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TSMC도 3나노를 하고 삼성전자도 3나노를 하니까 빅테크 기업들은 둘 중에 어떤 걸 골라도 같은 제품을 받을 수 있을 거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같은 3나노 공정이라고 해도 회사별로 집적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달라요. 집적도가 뭐냐면 같은 칩 면적에 얼마나 많은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냐 하는 건데요. 이거는 TSMC가 삼성전자보다 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미세한 회로를 그릴 수 있는 게 TSMC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3나노라고 똑같은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빅테크 입장에서는 돈을 더 주고서라도 TSMC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이때까지 TSMC는 핀팻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요거는 뭐 설계 관련된 거니까 일단 뭐 이름만 알면 되는데 핀팻 방식을 그전부터 사용해 오다가 지금도 핀팻 방식으로 3나노를 만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이라는 걸 새로 도입을 했어요. 3나노부터. 사실은 삼성전자의 GAA 방식이 훨씬 더 기술적으로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양산에서 아직 품질이 검증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 기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아직 시장의 신뢰가 안 쌓인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TSMC라는 훌륭한 선택지가 있으니까 빅테크 회사들이 굳이 모험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TSMC의 물량이 다 가고 삼성전자는
물량을 뺏기는 거죠. 시장 원리에 따라서 그리고 예. 뭐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 무엇이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예. 지금 삼성전자 좀 고전한다, 파운드리 이 상황 업계에서도 고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TSMC의 그럼 독주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어질까요? 빼앗긴 점유율을 삼성전자가 언제쯤 찾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얼마 전에 제가 기사로도 썼는데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하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네. 향후 10년간의 반도체 전망을 담은 보고서 하나 냈거든요. 거기 보면 한국의 10나노 이하 최첨단 반도체 점유율이 31%에서 9%로 급락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이구. 근데 예. 그 보고서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게 네. 10년 전에 엔비디아의 지금의 모습을 예측한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0년 뒤를 예상하는 것은 이게 딱히 의미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최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은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TSMC는 계속 지금 수준의 점유율을 유지를 할 겁니다. 워낙 뛰어나니까. 그런데 지금 최첨단 반도체 공장에 기존에 뛰어들지 않았던 인텔, 그다음에 다른 회사들도 이제 하나씩 두씩 뛰어들기 시작할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삼성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시장에서, 그러니까 TSMC와 삼성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던 회사에서 다른 경쟁자가 뛰어들었는데 네. 그 경쟁자가 TSMC의 마켓시어는 조금 가져올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의 마켓시어는 많이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당연히 좀 줄어들 겁니다. 예. 대신 한국은 메모리 시장에서 워낙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고 또 잘 만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첨단 말고 전체를 다 통틀어 보면 아마 최소한 20% 이상은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반도체 산업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제일 잘한다. 메모리는 뭐 물론 계속 앞으로 잘할 가능성이 많지만은 최첨단 반도체 시장도 우리가 잘하면 좋을 텐데 좀 글쎄요. 이 앞으로 더 우리 기업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어떻게 이걸 좀 난관을 넘을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저희가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다른 질문 더 듣고 싶은데 저희가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기자님이 볼 때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뭐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요. 기업적으로도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뭐 팁을 좀 주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아리백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금 용인이 하겠다는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는 포기하고 아리백을 할 수 있게 즉 재생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그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새롭게 그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쪽에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아리백 안 되면 한국 반도체 만들어도 못 팔고 향후에는 반도체 장비 회사들조차도 아리백을 안 하는 만족시키지 못하는 반도체 회사에게는 장비도 안 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이제 이 정부가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오히려 탄압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많이 이야기 안 하는데 아리백, 재생에너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도체 산업에. 저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아리백 이걸 통해서만이 해외 수출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닌가요? 아리백이 안 되면은 애플은 2030년 이후에는 아리백을 만족하지 못한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을 안 받겠다고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애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계의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다 애플의 뒤를 따를 거거든요. BMW도 이제는 자동차 반도체 아리백 통과 안 하면 만족 못 시키면 반도체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지금 재생에너지 만들고 준비하고 이거 시간 많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요. 재생에너지 부분 이거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었는데 아리백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급선무다라고 저희가 정리해 보고요. 자 기자님 저희가 뭐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시간이 좀 모자라 가지고 좀 많이 못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연결해 가지고 진행 상황, 반도체 상황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또 기사도 많이 써주시고 활동하고 계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봉렬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와 반도체 상황 짚어봤는데요. 좀 많이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언론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생생한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됐다. 특히 아리백 이 부분은 미처 우리가 좀 간과하는 부분인데 아리백을 몰랐던 후보가 대통령이 된 대한민국으로서는 너무 걱정이 되는 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